자, 7번 문제는 너희들이 이제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요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일단은 지금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여기 좀 자연수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건 자연수가 돼야 되고 두 번째 건 유리수가 돼야 되는데 차이점은 뭐냐면 만약 어떤 밑이 2인수가 있는데요. 지수가 음수인 경우 2분의 1 나오죠. 0인 경우 1 나오죠. 1인 경우 2가 나오죠. 저 공통점은 뭐냐면은 마이너스 1이든 0이든 1이든 다 정수라는 거거든. 자, 정수일 때는 지금 자연수가 나오긴 했지만 누구도 나올 수 있습니까? 유리수가 나올 수도 있죠. 이해돼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절대로 우리가 지수가 음수가 나와서는 안 되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문제에서는 지금 두 자연수 A, B라 했기 때문에 그럼 A, B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자연수가 되면서 우리는 누구까지 신경 써야 된다? 요 3분의 A하고 요 3분의 B-1이 반드시 자연수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밑에 있는 녀석은 유리수가 된다는 소리는 뭐였냐면 아까 지수가 뭐일 때도 음수일 때도 가능했기 때문에 자, 요 두 수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자연수가 아니라 정수가 되면 된다. 그래서 일단은 선생님이 방향을 이제 어떻게 잡았냐면요. 3분의 A가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 뭐라고? 3분의 A가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 분자에 있는 A 자체가 뭐가 되어야 돼요? 3의 배수가 되어야겠죠. A가 3, 6, 9, 12, 15. 3의 배수가 온다면은 분모에 있는 3이랑 약분이 되면서 그 지수는 3분의 A라는 지수는 자연스럽게 뭐가 된다? 자연수가 된다. 그래서 A의 값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3의 배수가 되고. 됐지?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바로 B-1로 가지 마시고요. 자, 지금 이 두 가지가 지금 서로 상호 보완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일단 B부터 봅시다. B. B는 지금 5분의 B 자체가 뭐가 돼야 됩니까? 정수가 돼야 되죠. 그리고 B는 자연수라고 했으니까는 5의 배수가 오면 된다. 똑같은 원리예요. 5분의 B가 우리 정수가 돼야 되는데 B 자체가 자연수니까 B는 5의 배수가 온다. 그래서 B는 5, 10, 15, 20 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면 좋냐면 이제 우린 누구까지도 신경 쓰냐면 자 마이너스 A분의 1도 5의 배수여야 되고 B-1도 3의 배수가 되어야 돼. 이해돼? 그러면 일단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5의 배수가 되려면 여기 나와 있는 3, 6, 9, 12, 15를 대입을 한 번씩 해보면서 문제에서는 A 더하기 B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가장 작은 A 값을 만족하는 것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A가 3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돼서 마이너스 4 탈락. 자, A에 6이 들어가면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탈락. 9가 들어가게 되면은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은 5의 배수라고 볼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래서 일단은 A는 얼마다? A는 9라는 것을 찾아냈고요. 자, 동일한 방법으로 자, B5. 자, 5를 B-1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은 5-1은 4. 탈락. 자, 10이 들어가게 되면은 10-1은 9. 9는 무슨 배수인데? 3에서 만족했죠? 그래서 B는 얼마가 되는구나? B는 10 이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죠. 가장 작은 합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몇 번이다? 4번. 자, 10번 문제는 틀리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절대로. 자, 2차 방정식이 나왔고 두 근이 나왔던 소리는 뭐다? 근과 개수와의 관계. 그 두 근의 합 로그 2a 더하기 로그 2b가 6이라는 소리고, 그 다음에 도근의 곱 로그 2a 곱하기 로그 2b가 얼마다? 3이다 라고 쓸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로그 AB 더하기 로그 BA인데 순간 짜증이 확 밀려옵니다. 왜? 방금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정리해 놓은 것들의 로그들은 밑이 모두 얼마지? 2잖아. 그래서 밑이 2인 로그로 뭘 해주는 게 좋다? 그렇죠. 밑변환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로그 AB는 로그 2A분의 로그 2B, 그다음 로그 BA는 로그 2B분의 로그 2A라고 해주시면 되고,
자, 그럼 이제 얘네들을 분수식의 덧셈 뺄셈이니까 통분을 하세요. 자, 그럼 통분을 하게 되면 로그 2a 곱하기 로그 b는 b분의, 그다음에 로그 2b랑 얘랑 한번 곱하고 로그 2a랑 얘랑 곱하게 되면, 자, 다음과 같이 로그 2a 제곱 더하기 로그 2의 b의 제곱이 됩니다. 자,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건 로그 2a의 합과 곱이기 때문에 딱 느낌 오지 않니? 로그 2a 제곱 더하기 로그 2의 b의 제곱은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써주시면 되고, 맞아요?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요 값들을 대입만 해주신다면은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12번 문제는요, 그냥 계산 문제예요. 뭐 복잡하게 식으로 나온 거 같지만은 계산 문제라는 거. 자, 용어 정도만 뭐 체크해 보세요. 자, 용어는 이제 뭐라 나왔습니까? 어떤 물체의 처음 온도 T0고 T분이 지난 후에 온도는 T1, T. 그 다음에 주위의 온도를 TS라고 하자. 그리고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한다라고 나왔습니다. 맞아요? 자, 그럼 이제 식현대로 가는 거예요. 자, 식현대로 한다는 거 뭐냐면 주어진 조건들을 대입만 하라는 소리죠. 86도씨에 자, 인 삶은 달걀을 6도씨의 물에 넣고 식혔더니 4분 후에 46도가 되었다라고 나왔는데, 그럼 여기서 너희들 잘 정리되는 게 뭐냐면 86도씨인 삶은 달걀이래요. 그러면은 물체의 처음 온도야, 얘는. 아, 얘는 86은 물체의 처음 온도구나. 얘가 뭐가 되는 거다? T0가 되는 거고. 삶은 달걀을 6도씨 물에 넣고 식혔다라고 했는데, 자, 문제서는 이제 여기서 지금 이 6도씨의 물을 뭘로 봐야 되냐라고 생각하는데, 물체를 제외한 나머지의 온도를 여기서 뭐라고 정리했습니까? 주위의 온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 얘는 6도씨라는 건 뭘 의미하는구나? 주위의 온도를 의미하는구나. 그 얘는 뭐가 된다? TS 값이 됩니다. 그리고 물에 넣고 식혔더니 몇 분 후에 4분 후에 얘는 스몰 t가 되는 거고, 그랬을 때 46도가 되었다는 건 뭡니까? t분이 지난 후에 온도니까는 이 자체는 뭐가 된다? t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희들이 주어진 것들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찾아내는 게 우선이고요. 좀 찾아냈으면 주어진 식에다 대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거 조건은 선생님 주어진 식에다 대입했더니, 자, 다음과 같이 식이 성립이 됩니다. 자, 거기 선생님 정리해 놓은, 자, 여기 조건들 86도씨, 6도씨, 4분, 46도씨가 되었다라는 것들을 선생님이 좀 체크해 드렸죠. 얘가 T0다, 뭐 TS다, T다 이런 식으로. 그것을 대입하셔서 뭐 정리를 하시면 되죠. 46-6은 40 되는 거고요. 86-6은 80 돼서 로그 80분의 40 약분하면 얼마 돼요? 로그 2분의 1이 되고 4A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자, 난 여기서 이제 A 값을 뭐 구하고 싶어서 A는 하고 정리를 그냥 한 것밖에 없습니다. 큰 의미는 없고, 갑자기 또 이거 왜 이렇게 된 거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자, 로그 2분의 1은 뭐예요? 마이너스 로그 2가 되죠? 그게 몇 A니까? 4A니까는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하라는 게 뭔지를 봐야겠죠. 지금까지는 주어진 조건을 내가 식으로서 쓰면서 얻어낸 것은 A는 4분의 마이너스 로그 2구나 라는 정도를 얻어냈고, 자, 최종적으로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 뭐였니? 46도씨가 된 달걀을 16도씨까지 식히려면 물에 담근 채 앞으로 X분이 더 지나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단 물의 온도는 6도씨를 유지한다. 그러면은 지금 6도씨도 아까 뭐 했었죠? 주위 온도, 물체의 주위 온도 TS가 되겠고, 자, X분이 지나고 오니까는 뭐 얘가 T값이 되겠고, 그다음 처음 온도가 얼마였습니까? 처음은 46도짜리였잖아요. 46도 처음 온도는 T0가 되고, 그리고 T분이 지나고 났을 때 온도를 지금 T라고 했는데 그게 얼마가 돼요? 그거는 16도가 된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똑같이 주어진 식에다 대입을 했는데,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여기까지 똑같아요. 주어진 요건들 다 대입을 해주신 거고, 아까 우리 이제 A가 지금 4분의 마이너스 로그 2라고 구했잖아요. 그럼 여기 이 식에서 요 A 대신에 대입을 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원래는 여기는 AT였는데 A 대신해서 얘를 대입해 준 거고, 그 다음에 T는 X분 후 했기 때문에 T 자리에다가 X를 대입한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시면, 자,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되겠고, 좌변과 우변이. 자, 문제에서 누구 구하는 거니까 X 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X는 하고 정리를 하게 되면, 자, 다음과 같이 되고요. 자, 이제 여기서 로그 4 정도를 뭐로 고치는 게 좋다? 2 로그 2로 고쳐준다면은 로그 2랑 로그 2랑 약분이 되어서, 자, 2 곱하기 4는 8이라고 해서 답은 얼마가 된다? 8분이 된다.
자, 지수함수, 로그함수에서 그래프가 나오고 이렇게 뭐 길이에 관련된 문제들이 나오잖아요. 이거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렇잖아요. 쉬운 문제입니다, 이거. 너희들이 단지 그냥 그래프 나오고 하니까 생소하니까 생소한 그래프잖아. 나도 처음 보는 그래프거든, 선생님도 이거. 그래서 이제 많이 이제 주저하고 안 푼 친구도 많은데 의외로 쉬워요. 왜? 주어진 조건만 따라가면 되거든. 자, 주어진 조건은 첫 번째. 자, 뭐 나오는지 미리 쳐볼게요, 선생님 한번. 직선 x는 1의 교점을 각각 pq라고 가져요. 누구랑 만나는? fx랑 gx랑 만나는. 그리고 그때 pq의 거리가 얼마래요? 4분의 15래요. 자,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었고요. 두 번째 조건은 뭐였냐면은 두 함수가 직선 x는 2에 대하여 대칭을 이룰 때 라고 했습니다. 대칭을 이룰 때 상수 ak 값을 이제 구하는 문제라고 나왔습니다. 자, 두 가지 조건입니다. 자, 일단 난 P하고 Q의 길이가 4분의 15라는 것을 이용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좌표들이 필요하죠. 자, PQ의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좌표가 필요하다. 자, 알고 있는 거는 P 좌표나 Q 좌표나 우리는 X는 1과의 교점이기 때문에 P의 X좌표, Q의 X좌표 각각 얼마다? 1이다. 그리고 y좌표는 우리가 모르죠. 모르지만 함수식이 뭐 미완성으로 나오긴 했지만 식이 있다는 거. 그래서 q식에다가 2를 대입해 주시면 x에다가 요다 1을 대입해 주시면 a분의 1 마이너스 a분의 1에 1 마이너스 k제곱 나오고요. 그 다음에 fx식에다가 2를 대입해 주게 되면은 자 a의 1 마이너스 k제곱이다 라고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pq의 두 점 사이의 거리는 x 값이 같으므로 y값, q의 y값에서 p의 y좌표 값을 빼주시면은 그 거리가 얼마다? 4분의 15다. 자, 그리고 이제 계산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a분의 1과 a가 지금 약간 좀 껄끄럽죠? 그래서 여기 a분의 1을 뭐로 바꿔서 a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바꿔서 요 a분의 1의 1 마이너스 k제곱이 a의 k 마이너스 1제곱 바뀌어주고요. 그렇게 되면 너희들이 많이 풀었던 형태가 되죠. 자, 그리고 자 얘네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4분의 15라고 했잖아요. 양쪽에다가 일단은 여기서는 요걸 먼저 합시다. 여기까지는 지금 했죠. 선생님이 지금 이걸 옆에서 이제 왔다 갔다 했네요. 자, 이거 지금 선생님 풀어놓은 지가 오래돼가지고 자, 왔다 갔다 했네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끊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걸 뭘 보냐면요. x가 자 2a를 기준으로 두 함수가 대칭을 이룬다고 했는데 대칭은 됐고 지금 요 fx랑 gx가 지금 교점이 생기죠. x는 얼마에서 교점이 생긴다? 2에서 교점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x가 2일 때 fx와 gx가 만난다. 그 말은 f2 값이랑 g2 값이 어떻다?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식에다가 x에다가 2를 대입해 주시면 a분의 1에 2-k제곱 자, 이제 이번에 2를 대입한 거죠. 그 다음에 a의 2-k제곱이다 라고 식을 세울 수 있겠고 자, 아까랑 똑같이 a분의 1을 a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바꿔주면서 요게 이렇게 바뀐 거죠. 자, 밑이 어떻습니까? 밑이 같아요.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뭐 문제 없고 저 밑이 같다는 거는 누구끼리 같으면 된다. 지수끼리 같으면 성립한다는 거죠. 그 지수끼리 갖다 놓고 풀어봤더니 k는 얼마 나온다? k는 2가 나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방금 이제 구한 k2 값을 아까 선생님 잠깐 보류했던 부분 있었죠? 자, 요 식에다가 k 대신에 누구 대입한다? 2를 대입한다. 자, 2를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a의 2-1제곱 a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k에다가 2를 대입하게 되면은 a의 마이너스 1제곱 됐습니까? 자, 그게 이제 얼마다? 4분의 이거 어디 갔습니까? 4 여기 이제 4분의 15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양변에 뭘 곱하세요? 자, 일단 a를 곱하세요. 자, a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 a제곱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4분의 15a가 되고 자, 양변에 누구 곱하세요? 4 곱하세요. 자, 4를 곱하게 되면은 4a 제곱 마이너스 15a 마이너스 4는 0이라고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a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되기 때문에 a 값을 구해주시면 a는 4 또는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오는데 아까 a가 조건에서 1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a는 얼마가 된다? 4가 된다. 그래서 a 값은 4, 아까 구했던 k 값은 2, 4-2가 되어서 답은 a-k 값은 얼마 된다? 2가 된다. 꼭 연습해 보셔야 됩니다.
자, 19번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뭐 문제는 두 줄짜리 문제인데 일단 모든 실수라는 말을 하면 좀 긴장해 주시고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정수 a의 개수를 구하세요라고 했는데요. 일단 지금 지수 부등식 문제이기 때문에 정리를 이렇게 하셔야겠죠. a 곱하기 2 빼기 같네요. a 곱하기 2x제곱은 자 2a-6보다 작다라고. 자, 그럼 이제 a가 정체를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모든 실수들에 대해서 지금 얘네들이 만족을 해야 된다는 소린데, 좀 a가 만약에 지금 요 a가 있잖아요. 이거를 참 잘못 썼다. a가 있잖아요. 그럼 나는 이제 x 값을 구하려면 요 a를 우변으로 넘겨야 되거든, 얘들아. 그지? 근데 넘겨야 되는데 a가 지금 양수인지 음수인지 0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야. 왜냐면 부등식에서는 우리가 나누거나 곱할 때는 그 대상이 양수, 0, 음수에 따라서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무려 3번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a가 양수인 경우, a가 0인 경우, a가 음수인 경우. 그럼 이제 a가 양수인 경우라고 해서, 자, a가 양수니까 우리가 a로 나눠주게 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냐 안 바뀌니? 안 바뀌죠. 그래서 이 x제곱은 2 더하기 a분의 6보다 작다가 되는데, 중요한 건 지금 이 x제곱은 무슨 함수예요, 지금? 무슨 함수야? 지수함수잖아요. 그래프를 그려주면 어떻게 그려집니까? 뭐 0,1을 지나고 증가함수 이렇게 그려진다고. 그리고 요 2 더하기 a분의 6이라는 거는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y는 2 더하기 a분의 6이라고 해서 상수 함수라고 할 수 있거든. 맞니? 그 상수 함수가 지금 이 값이, 자, 이 값이 뭐래? 반드시 이 지수 함수가 갖는 값보다 뭐 해야 된다고? 커야 된대. 근데 여기에다 그어주면 반대로 누가 더 커요? 항상 얘가 더 크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 이 자체가, 요 상수함수 자체가 어디에 오더라도 모든 실수들에 대해서는 이 2 더하기 a분의 6이라는 값이 절대로 뭐 할 수가 없어. 요 지수함수가 갖는 값보다는 클 수가 없어. 그래서 모든 실수들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것은 뭐다? 거짓말이에요. 자, 거짓말. 참 아니란 소리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기다 뭐 하나 예시를 들어놨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x 값이 뭐 여기를 교점이라고 했을 때 요 x값 범위에 대해서는 이 상수함수가 이 유리함수보다 뭐하다 위에 있기 때문에 크다를 만족하지만 어떤 멘트 때문에 모든 실수에 대해서라는 멘트 때문에 뭐가 된다 성립할 수가 없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a가 0일 때 두 번째 상황을 보게 되면 a가 0이면 어떻게 되죠? 그냥 여기다 0을 대입해 주면은 이 x제곱 마이너스 6, 그러면 0을 곱했기 때문에 좌변은 0이 되면서 마이너스 6보다 작다가 된다. 자, 맞아요? 말 되니? 0은 마이너스 6보다 작다. 말 된다 안 된다? 아, 여기 마이너스 6이 아니라 미안하다. 이거 플러스 6이었죠? 안 넘겨줬네. 그러면 이제 0은 6보다 작다 말 됩니다. 그죠? 뭐일 때? 그렇지. a가 0일 때 말이 됐단 말이야. 그래서 a가 0일 때는 부등식을 만족시켰기 때문에 항상 성립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a가 0보다 작을 때는 나눠줄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뀌죠. 첫 번째 상황과 정반대된 상황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지금 지수함수가 요 상수함수보단 항상 모든 실수들에서 커야 되기 때문에, 자, 그림으로 일단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줬고요. 자, 상수함수를 선생님이 예라고 봤을 때,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 모든 실수들에 대해서 요 지수함수 2x제곱이 이 값보다 항상 크네요. 왜 항상 커? 위에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는 점근선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가 내려올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y는 이 x제곱의 점근선이 y는 0이었잖아요. 그럼 요 상수함수는 2분의 더하기 a분의 6의 상수함수는 누구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죠? 6보다 작거나 같다면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너희들 그림으로 확인하듯이 이 x제곱이라는 값이 상수함수 값보다 뭐 할 수밖에 없다?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a분의 6 더하기 2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구나 해서 a 값의 범위를 구해주시면 되는데, 계산할 때도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여기 요 가정에서 이렇게 넘어갈 때 a가 음수라고 했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 바뀌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 정리를 해 주신다면 a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a가 0보다 작은 범위에서 했기 때문에 a는 0보다, 자 다시 a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0보다 작다인데, 아까 우리 마이너스 3보다 크 나왔다죠. 아까 0도 가능했어 안 가능했어? 0도 가능했잖아. 그래서 0도 포함시키셔서 답은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그 몇 개가 나온다? 4개가 나온다.